오케이? 그러면 긴장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어, 오케이. 어, 그럼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입방입니다. 요번에 지인 인터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반도체 공정 개발 이제 failure 분석 전문 엔지니어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failure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대생이라면 다 아시는 이제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한 분석을 의미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물론 제 질문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인터뷰 시작 전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학부를 재료공학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석박사를 이제 재료공학과인데 이제 세부 전공은 전자재료를 했고요. 이제 박사 과정 동안 했던 연구는 이제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이제 요즘 많이 되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LED 라이트 에미팅 다이ode 특성 분석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닥을 하면서 그때 이제 박사의 만남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와 연관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선택한 분야에 대해서 전망을 좋게 보시고 선택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분야 공부 연구가 재밌어서 순수하게 그래서 그 분야를 선택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이제 그 뭐 지금 뭐 이제 약간 라떼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제 재료공학이 처음에 이제 철강 재료 쪽으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이 되다가 그다음에 뭐 기계 재료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학부를 이제 뭐 졸업 중에서는 이제 전자 재료라고 이제 결국 이제 반도체라 쪽에 이제 분야가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부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한국에서 분위기가 이제 BK 이제 브레인 코리아 21이라고 이제 국가적으로 되게 많이 이제 많은 이제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 이제 일환의 하나로 이제 NT 나노 테크놀로지라는 게 되게 많이 부각이 되어서 일단 그때는 제가 유학을 갔기 때문에 일단은 전자재료나 그쪽으로 많이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대략적인 방향성만 가지고 유학을 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사 석박사를 재료공학으로 전공을 이제 끝내시고 포닥을 추가로 하셨는데 이 포닥을 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 교수하고 인더스트리 포지션을 동시기 노리기 위해서 포닥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포닥을 하는 이유는 일단 교수를 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계속 그걸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포닥을 추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특히나 재료공학과 같은 경우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포닥이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포닥을 하고도 인더스트리에 올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시에 그 두 가지 파스를 갖다가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포닥을 하셨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뭐 그 박사라면 일단 누구나 이제 교수의 어떤 가능성을 이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요. 이제 그런 마음은 당연히 이제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졸업했을 때 2008년 9년 당시가 이제 뭐 지금도 다 알고 있지만은 이제 리먼 사태 때문에 경제가 이제 매우 이제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취업이 이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여담인데 제가 2005년에 이제 박사를 시작해서 이제 9년에 졸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졸업 당시 이렇게 그 입학했을 때 그 같은 과 이제 선배들의 모습은 정말 그 당시에 졸업을 이제 하고 선배들이 이제 그 아리조나 주립대가 이제 그 이제 어떤 반도체 회사의 주력 공장에 같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졸업한 선배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오퍼를 이제 받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이제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막상 졸업을 하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그 당시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뭐좀 기회가 돼서 또 좋은 대학교에서 포닥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지금 현재 일하시고 계시는 연구소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이제 그런 질문으로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면
현재 미국 대기업 반도체 공정 개발팀에서 가장 Advanced Node 개발 failure 분석을 담당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한 10년 전부터 일단 그 반도체 산업 자체가 이제 그 20나노 이하 이제 공정 노드로 떨어지면서 일반적인 현미경으로는 이제 어떤 그 공정의 결함이나 어떤 개선을 위한 이제 분석이 힘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고분해능 전자 현미경이 이제 필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전공 분야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제 SEM에서 이제 TEM으로 이제 기계 자체가 이제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전자현미경을 보통 이제 그 어떤 소량의 어떤 되게 깊이 있는 분석을 많이 하는데 그 회사의 특성상 되게 이제 많은 데이터를 이제 빨리 이제 그 얻어내기 위해서 자동화가 두 번째로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 능력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모두 이제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반도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스케일 다운을 지금 되게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제한된 공정 마진에서 우리가 이제 타겟했던 공정 타겟을 이제 확보해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분해형 전자현미경이 이제 필수적인 툴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소속되어 있으신 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엔지니어 분과 같은 전공으로 학위가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그 전자현미경이나 분야 자체가 그 반도체 업계에서 이제 꼭 필요한 필수적인 툴로서 시작한데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그 팀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팀 자체가 이제 어떤 내부적으로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단은 소수 정예의 어떤 전문가들의 확보가 일단 되게 우선시 되었고요. 이제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전공자를 이제 중에서도 이제 상당히 가려서 많이 뽑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처음에 장비를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부적 성과를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처음에 한 5년 동안 되게 우선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보게 되었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템이라는 게 어떤 반도체 개발이 필수적이구나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어떤 그 내부적인 신뢰감을 쌓아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자동화시키고 데이터 분석이 더 중요해지면서 다양한 이제 분야의 인자들을 이제 필요로 하고 음,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뭐 인공지능이나 그런 쪽 인재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꼭 어떤 특정 분야 전문가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도 본인의 어떤 능력만 보여줄 수 있다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본인이 직접 들여오신 그 툴의 규모가 상당하지 않나요? 어느 정도? 가격은 좀 그건 비밀이라 얘기하기 좀 그럴 것 같고 굉장히 많이 들여오셨죠? 예, 그 사실은 이제 사실 이제 학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훨씬 규모가 이제 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즘은 되게 그 매체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그런 장비에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저가기 때문에 아, 상당히 많은 규모로 이제 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궁금해하는 질문이긴 한데 하신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나 재미를 충분히 느끼시는지 되게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나 박사 열심히 하고 학위를 받았는데 나 지금 인더스트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정말 배운 거 그대로 적용시키고 여기서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본인은 어떠셨나요? 네, 사실 처음에 이제 그 회사로 이제 왔을 때는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이제, 물론 이제 입사했고, 너무 좋은 기회지만은 또 어떤 그 학교의 어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면은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의 어떤 그 저스티피케이션만 이제 제공할 수 있다면 학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버짓의 그런 문제는 크게 없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이제 구현을 하는데 어떤 그 훨씬 그 어떤 그 바람을 불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되게 재밌고 앞으로도 계속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 쪽으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음, 지금 현재 연구소에서 회사 연구소에서 10년 계셨나요? 이제 10년 예, 그 넘어가나요? 정도 예, 예, 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몇 년간 저희 공정개발팀에 이제 뉴하이어 면접을 담당을 해 오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넘는 박사 학위자들을 인터뷰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한국하고 미국 회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하이링 프로세스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그 의견이나 아니면 아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뭐,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사과가 주축이 돼서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제 필요한 인재를 이제 뽑고, 이제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게 이제 풀타임 잡으로 이제 당연히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이제 미국 특히 저희 쪽 이제 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개별 팀에서 그냥 그 팀의 뭐 매니저나 아니면 시니어 이제 멤버가 본인의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떤 그 추가적으로 이제 시간을 내서 팀에 필요한 사람을 직접 채용하는 그런 좀 기본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아까 뭔가 이렇게 그 인사과에서 이렇게 주최하는 되게 어떤 어쨌든 특별한 형식보다는 그냥 팀에서 팀 멤버가 나는 이런 사람과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기준에 의한 사람을 뽑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을 하시는 중에 레주메를 보셔야 될 텐데 하루 동안에 보통 몇 개 레주메를 보시는지 그리고 레주메 하나를 보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시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기를 레주메를 만들 때 맥스 두 장이다. 한 장이면 제일 좋고 특히나 경력자들은 그리고 다들 레주메 리뷰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되게 하이라이트를 잘 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개별 팀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이제 풀타임 잡을 하면서 이제 엑스트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 내부 추천이나 뭐 외부의 어떤 그런 특별한 그 인연이 없다면 무수히 많은 인터넷 지원서를 일일이 검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실은 뭐 여유가 있으면 하루에 뭐 두 명, 세 명씩 보기도 하지만 바쁠 때는 뭐 일주일에 사실 한 명도 검토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 아니, 본인의 지원서가 검토가 되지 않았을 확률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처음 지원자들을 거르실 때 공대 학교 랭킹을 가장 많이 보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 랭킹이라 하면 일반적인 공대 랭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부 전공의 랭킹이 있을 수도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시를 하고 왜냐면 제가 늘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주변에 보니까 얼추 일반적인 공대 랭킹으로는 뭐 5, 60위까지도 본 것 같다. 근데 자기가 박사학위를 할 때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잘하면 어, 어, 성공 확률이 높을까? 성공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박사학위 때 성과가 없으면 큰 성공 확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가 잘했고 성취도가 꽤 높은 편이었다면 회사를 입사하는데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와중에 세부 전공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다고 언지는 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직접 이제 인터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는 어떤 거를 더 많이 봤다. 뭐 세부 아니면 일반적인 공대 랭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쉐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칼 막 자르듯이 뭐 이렇게 딱 그런 기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공대 랭킹 이제 학교 인지도도 물론 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저희가 이제 뽑는 분야가 또 이제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 전공 랭킹 둘 다 봅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게 있는 게, 일단 기존에 저희 팀이라든가 같이 일하는 팀들의 기존 그 멤버들의 학교가 아무래도 좀 선호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내가 같이 그 같은 이제 사람의 일을 하는데 같은 팀 멤버들이랑 일을 잘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학교에 대한 그 인상이 좋아지게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또 그 친구가 추천을 하면은 아무래도 한 번 더 이제 좀 신경 써서 보게 되고 음, 그런 면도 또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roughly 어느 정도까지를 가장 무난하게 보시는지 되게 현실적인 랭킹이 될 것 그래도 같은데. 한 상위 한 20, 30개 정도에까지는 보지 않을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지금 이미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뭐 세부건 그게 일반적인 공대 랭킹이건 탑 20, 30 그런 졸업생들을 주로 합격시킨다면 지금 같이 일해보니까 얘 잘해 뭐 그러니까 한 번 더 뽑아보자 아니면 이 학교에서 계속 뽑아보자 뭐 이런 게 주된 이유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경험해 보시기를 진짜로 그 학교들에서 뽑으면 전부 다 똑똑하고 일 잘한다 뭐 그런 임프레션이 여전히 있으신가요? 일단은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이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레주메를 보고 이 사람은 우리 팀이랑 맞을 것 같아. 근데 그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근데 학교가 내가 잘 모르는 대학인데 근데 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분이 만약을 제가 이제 이 분을 추천을 해서 이제 온사이트를 왔는데 다른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좀 같이 하지만 별로 다 탈락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조금 부담이 되죠. 네. 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궁금해 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기는 한데 하위 랭킹의 학교는 정말 잘 안 뽑는지 그리고 잘 안 뽑는다면 뽑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혹시 쉐어해 주실 만한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인터뷰 중에 이제 뭐 공대 랭킹 뭐 상위 몇 프로를 본다 뭐 20개, 30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꼭 이제 거기에 정말 이렇게 딱 그렇게 뻔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단지 그 이유는 이제 뭐 대충 짐작하시다시피 어차피 이제 되게 제한된 시간을 통해서 이제 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랭킹 높으면 이제 좋을 거라는 이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그 경우를 주변에 봤냐면 이제 제 지인의 경우인데 이분이 이제 좀 되게 남다르게 되게 이제 좀 이렇게 좀 사회성이 되게 좋으신 분인데 학회를 가면은 그렇게 이제 명함을 이제 돌리는데 그게 이제 참 재밌는 사람이 싶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재밌는 게 뭔가 이제 그런 뽑을 것 같은 사람들이나 하여튼 뭔가 자기의 그 포스터 관심을 보이면 항상 이렇게 명함을 돌리고 본인 소개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마침 그 사람을 찾고 있던 저희 그 옆 팀에 있는 분이랑 만나게 된 거죠. 음, 그래서 명함을 주고 포스터에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찾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분야가 맞는 거예요. 음, 그래? 그래서 그러면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분이 이제 뭐 이제 학교에서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음, 그렇구나. 또 그분이 이제 발표가 들었는데 내용이 괜찮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분이 사실은 저희가 이분 전에는 한 번도 그 학교에서 뽑은 적이 없는데 음, 이게 그 이유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검증이 안 됐으니까. 음, 근데 막상 이런 경우가 생기고 학교에서 만나고 얘기해보고 발표 듣고 괜찮은데 기회 줄 수 있겠어. 그래서 온사한테 불렀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음, 바로 그 자리에서 합격이 되고 그 후부터 이제 그 동대학 이제 후배분들이 계속 이제 입사를 하게 돼서 뭐 저희끼리 얘기인데 약간 이제 시조세다 그런 이제 별명까지 생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몰라요. 모르는데 저희가 뭐 학교 랭킹으로 이렇게 딱 짜라는 건 아니고 확률적인 거지만 분명히 기회는 이제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더 궁금해 하실 법한 그런 질문을 제가 하고 싶은데요. 미국에 석사를 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뭐 사실 공대 석사를 하는데 보통은 펀딩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펀딩 때문에 박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석사만 하고
취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석사만 해도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그런 전공이 있고 회사들도 있기는 한데 특히 저희 공정개발팀 같은 경우는 박사를 많이 뽑는 케이스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인터뷰를 많이 해보신 입장에서 석사생을 정말 잘 안 뽑는지, 뽑는다면 보통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뭐 둘 다 채용을 합니다. 이제 하는데 이렇게 비율 같은 경우는 딱 이제 뭐 이렇게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석사 졸업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좀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약간 그 특정 업무에 딱 특화된 분을 바로 뽑습니다. 아니면 뭐 석사지만은 그쪽 분야 일을 뭐 한 3년 이상 이제 했고 그런 음, 분들을 주로 뽑고 이제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실무 투입이 거의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꼭 특정한 이제 업무가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도 이제 업무 추진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를 이제 보이기는 합니다. 음, 그렇다면 여기서 또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석사생도 뽑는데 일단 관련된 경력이 있으면 바로 뽑는다. 근데 그렇다면 진짜 fresh out of college로 나 석사 졸업장을 받자마자 뽑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굳이 이거를 비교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석사 학위자와 박사 학위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느끼신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사실 전공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뭐, 보통 이제 반도체 공정 개발은 뭐 물리, 화학, 뭐 재료, 뭐 한 이런 분야가 좀 공대 쪽이 많은데, 평균 한 5년 걸리나요? 네, 네, 그래서 뭐 4, 그 5년 거죠. 정도로 보면은, 그렇죠. 예, 빠른 분들은 뭐 3, 4년 하시기도 하는데,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석사에서 이제 만약 박사를 하는데 이제 5년이 걸리면은 내가 석사로 이제 입사를 하면은 이제 그 5년을 이제 버는 건데 그러면 석사로 이제 입사를 해서 박사를 입사할 때 그 그레이드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 보면은 뭐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석사를 해서 뭐 5년이 내에 분명히 박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직급이라 그러나 그런 분명히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 현재 뭐 요즘 한국 언론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워낙 반도체가 지금 뭐 경쟁이 치열하고 어떤 되게 그 개발 자체가 공정 마진이 되게 적고 그런 막 되게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시기라서 네. 뭐 직급이다 뭐 내가 뭐 보직이 뭐 그런 거보다는 정말 가시적인 성과만 뭐 낸다면 분명히 이 가능성이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뭐 그 어떤 사람의 뭐 학력이 뭐 석사인지 박사인지 그다음에 직급은 뭔지 그거는 본인의 담당 매니저 제외하고는 이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내가 혹시 내 의견이 안 받으려면 속상해서 그런가 저는 그런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음, 그러면 혹시 능력치 면에서 뭐 이렇게 제 주변에 봐도 누가 석사 받은지는 알긴 알거든요. 저도 굉장히 few 받긴 봤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능력적으로, 그러니까 능력 측면에서 능력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들은 이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고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포지션이건 어떤 프로젝트를 받건 간에 이렇게 추진할 능력이 이미 검증됐다고 보는 건 솔직히 맞는 생각인 것 같은데 석사들은 상대적으로 그게 좀 덜한지 혹시 그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특별히 그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고 그런 진행을 많이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입사를 하면 트레이닝도 당연히 좀 같이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적응하거나 어떤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 또 이게 또 석사분들의 그 장점이 또 이렇게 또 되게 새로운 걸 또 되게 많이 빨리 또 받아들이는 그런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어느 쪽이 어떤 뭐 좋다 나쁘다 말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제가 추가로 좀 여담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같이 일했었던 어퍼 매니지먼트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학사나 석사 출신이라는 거 그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뭐 지금 제가 원래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공정 개발 쪽으로 취업을 하려면 박사를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냐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보건데 어쨌든 박사를 받는 게 유리는 하다. 그게 일반적인 거라고 보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프랙티컬한 부분인데 면접을 하실 때 어떤 지원자들을 골라내고 싶으세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이제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는 이제 어떤 그 테크니컬 스킬셋을 많이 이제 보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되고 뭐 이 사람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제 충분히 괜찮다. 역시 뭐 레주메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고 충분히 검증이 됐다 싶으면은 뭐 일단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되게 뭐 훌륭한 분들이세요. 네, 훌륭한 분들이고 잘해서 그런 이제 차이는 크지 않은데 그 이제 저희 그 반도체 업계가 이게 결국은 이제 뭐 50년 전에도 지금도 이제 실리콘을 바탕으로 하는 이제 그런 쪽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 그래펜 신소재 하면 좋지만 네뭐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어떤 하이 볼륨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력의 차이가 매우 이제 근소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튀는 사람보다는 좀 협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면 이제 이 결국은 이제 팀워크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을 잘해도 내가 앞에서 일을 받는 쪽과 일을 넘겨준 쪽에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은 이제 좀 그렇죠. 예, 뭐 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끔 압박 면접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렇죠. 예.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걸러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저만의 노하우가 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이제 순간이 이제 옵니다. 이제 이 사람 이제 좀 욱하겠다. 네. 그런 이제 이거는 근데 그 전에 너무 빨리 이제 오면 조금 갸우뚱하죠. 이 사람은 생각보다 너무 화를 빨리 내는데, 근데 음, 사실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서로 이제 팀마다 그 입장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 정도 선에서 했는데 상대방 화를 내면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팀에서는 좀 황당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뭐지?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인 질문이 계속 이제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근데 뭔가 이제 예상하지 못한 쪽에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은 좀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인터뷰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행하는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진행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제가 만약에 면접을 하러 갔다 그랬을 때 저희는 보통 의뢰 입장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의뢰 입장인 사람들이 이제 욱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나요? 그게 이제 결국은 한 번씩 다 이제 욱을 하긴 하는데요. 이제 그거는 그래요? 이제 그 사실은 제가 이제 어 그러니까 욱할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그 이제 그런 그 비헤이비얼 퀘스천을 통해서 그 사람 특성을 이제 해보는 건데 음, 당연히 사람이니까 화가 나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화를 내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어떤 그 커먼 센스랑 좀 이렇게 어긋난다.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이제 필터아웃이 되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좀 보수적으로 이제 리포트를 쓰긴 하는데 대- 나름 이제 많은 사람을 했지만 이제 좀 네거티브나 아니면 이제 평가 보류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음, 이제 평가라는 건 사실 기억이 나요. 사실 그분들이 사실은 음,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분들 이제 결과를 보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세컨 이제 오피니언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경우에도 거의 매우 놀랍게도 이제 다 이제 네거티브 판정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본인은 이제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질문이 레주메를 쓸 때 팁을 알려주신다면, 왜냐면 딱 봤는데 힘든데 일도 바쁘고 정신없어, 근데 이 레주메 딱 봤는데
뭐 포맷도 이상하고 그래머도 틀리고 막 중구난방이다 이러면 당연히 싫겠지만 만약에 정말 아이디어하게 요거 내가 많이 봐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이라이트하고 뭐 그런 거. 그 사실은 이제 또, 또 하다 보니까 또 기억이 나는데 저도 옛날에 되게 많이 했던 실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했던 거를 다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 종이에. 아, 그쵸. 말로 못하고 종이에 써야 되니까 너무 쓰고 싶은 게 많고 저도 지원할 때 혹시 여섯 이제 딱 장 틀릴까 썼어요. 봐 레퍼런스까지 합쳐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이제 이렇게 하시면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이제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이제 팀별로 이제 그 이제 뽑을 경우에는 바쁩니다. 사실 바쁘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추천을 받아도 딱 그 첫 장을 이제 봤는데 내가 이제 원하는 내용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10분 이상 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제 거기서 그냥 진행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음, 이제 첫 장에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어떤 이제 본인의 이제 학력, 그다음에 이제 이력, 그다음에 이제 그 신분 상태 그런 게 중요하고 이제 주요 기술의 프로젝트가 좀그 애매한데 최대한 그 자리에 물론 이제 잡 디스크립션이 있지만 최대한 이제 정보를 해서 그 팀에서 그 팀 멤버가 그 이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최대한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 기본 레주메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팀에 필요한 거를 그 필요한 것만 첫 장에 딱 넣어야죠. 음, 그러면 이제 관심이 생기고 이거 봐라 이러면 괜찮네 하면서 이제 다음 장을 보고 이제 이게 보게 되는데 첫 장에 너무 많은 얘기가 많이 있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없으면 사실은 이제 뭐 음. 어렵습니다 요약을 현실적으로. 네, 하자면 잡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스크립션을 확실히 숙지를 하고 그에 맞춰서 이 제가 팀원들이 너무 뭘 이렇게 좀 원하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예측을 하고 작성을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럼 일단 준비한 질문은 끝이 났는데, 지금 현재도 많은 박사 학위를 이제 받을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미국 반도체 회사 공정개발 엔지니어로 취업을 원하는 공대 학생들, 그게 뭐 학부건, 석사건, 박사건, 물론 저희는 석박사 위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분들께 혹시 제가 질문한 거 외에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나요? 네, 뭐 거의 이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이 또 이제 나네였던 데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뭐 흑역사라면 흑역사인데 졸업을 하고 이제 졸업하면은 이제 뭐 학교든 이제 인더스트리든 뭐 사실 되게 지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정신없죠 막 하는데 제가 그 매우 놀랍게도 현재 포지션에 졸업 당시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전혀 뭐 합격, 불합격, 갔다 붙다 답도 듣지 못했고 검도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뭐 포닥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모교로 이제 박사학년 데를 이제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옛날이라 그 벽에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음, 딱 보니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하이어링 하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팀의 이제 매니저가 이제 저희 학교 이제 학과 이제 선배였죠. 음, 그래서 뭐지? 하고 혹시나 해서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바로 이제 와서 저 그냥 통화할 수 있겠느냐고 음, 통화 이제 했는데 갑자기 지금 보니까 그게 이제 폰 스크리닝을 한 거예요. 음, 기본 사항 확인한 거죠. 뭐 아, 교수님 누구니 뭐 뭘 했니 네,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좀 이따 메일 하나 쏠 건데 확인해봐라. 보니까 이제 온사이트를 바로 스케줄을 이제 잡은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왔고 정말 그 당시에는 좀 되게 막 정신 없었고 가서 했는데 그냥 갔어요. 갔는데 정말 진짜 그 바람 쐬러 마음을 갔는데 또 됐죠 덜컥. 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저는 바뀐 게 없어요. 저는 아, 그대로인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이제 뭐 하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아 내가 안 됐어. 또 안 되네? 너무 안 된다. 내가 왜 뭐가 부족한 거지? 난 정말 안 되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이제 그냥 그 본인이 지원했던 그 어떤 그 포지션이나 그런 게 본인이랑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안 맞는 거고 분명히 이제 맞는 본인의 어떤 회사라든가 팀을 분명히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제 라떼 같긴 한데 분명히 이제 기회는 오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안 됐으면은 그거는 그냥 안 맞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잘하셨어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고? The windy. 그래? The windy. The 콜드? windy. 콜드? 이거 자켓? 자켓 이거 비 온대. 이거 모자 써야 되는.